태국의 현대자동차 공장에선 또다시 태국 노동자들의 파업이 크게 이슈라고 하는데요. 터무니없이 많은 임금 인상과 더불어 터무니없이 많은 휴식 시간을 달라며 정말 말도 안 되는 파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파업으로 인해 삼성은 물론이고 LG, 심지어 미국의 큰 기업들까지도 파업의 영향으로 태국에 막심한 피해를 줄 거라는 태국 정부의 분석을 토대로 일부 근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는 삼성과 현대, 과연 어떤 결말을 가져오게 될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파펀 통론이에요. 방콕 외교통상부 동아시아가에서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죠. 32살에 이제 막 승진한 젊은 관료예요.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녔고 한국 문화와 기업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었죠. 하지만 지금 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들을 보면서 과연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맞았던 걸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아침 7시에 출근했어요. 방콕의 아침은 늘 더웠지만 오늘따라 유독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가 급하게 달려와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소처럼 있었던 노사 갈등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수파퍼님, 파업 노동자들이 공장 기계를 파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관리자들을 감금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비서의 말을 듣자마자 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즉시 모니터를 켜고 현장 상황을 확인했죠.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현대차 공장 앞에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고 월급 3배 인상하라. 휴가도 3배로 늘려라.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지난 5년간 우리 태국의 산업화를 이끌어온 건 다름 아닌 한국 기업들이었거든요. 특히 현대차는 저의 특별한 자부심이기도 했어요. 제가 직접 협상에 참여해서 태국 동부 경제회랑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데 기여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점심시간도 되기 전에 또 다른 비보가 들려왔죠. 이번에는 삼성전자 공장에서도 파업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현대차보다 더 과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즉시 국장님께 보고를 올렸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국장님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죠. 통론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늘 있어왔고 결국 적절선에서 타협점을 찾게 될 겁니다. 그때 저는 울컥했어요. 국장님, 이번은 달라요.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폭력까지 행사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날 수도 있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유학할 때 한국 기업들의 문화를 직접 경험했거든요. 그들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냉정한 기업이 아니었어요. 직원들의 복지와 성장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태국에 투자를 유치할 때도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닌 기술 이전과 인재 육성을 약속받았던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갔어요. 오후가 되자 현대차와 삼성 공장의 파업 소식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더 충격적인 건 일부 젊은 태국인들이 파업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는데. 저의 불안은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저녁 무렵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죠.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태국 공장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5년 전 제가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모니터링을 계속했어요. SNS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올라왔죠. 일부 파업 참가자들이 한국인 관리자들을 모욕하는 영상까지 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스크롤을 내리면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창밖을 보니 방콕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 중 상당수가 한국 기업들의 간판이었죠. 삼성, 현대, LG. 이제 이 간판들이 하나둘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저는 책상 위에 있던 제 학위 논문을 바라봤어요. 한때 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이었죠.
지금 와서 보니 그저 공허한 말처럼 느껴졌어요. 다음날 아침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태국 공장 철수를 발표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LG까지 동참하겠다고 나섰다는 거죠. 저는 그 순간 제 커리어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상실감이 있었어요. 바로 태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죠. 수파펀시 긴급회의입니다. 국장님의 호출을 받고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걸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최악의 하루가 시작되려나 봐요. 새벽 4시 저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어제의 파업 사태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현대자동차 태국 법인의 김 부장님이었어요. 제가 유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었죠. 수파펀 씨 미안해요. 본사에서 최종 결정이 났어요. 태국 동부경제회랑의 전기차 생산 공장 계획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1조 5천억 원.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태국의 미래였죠. 전기차 생산 공장은 단순한 제조시설이 아니었거든요. 5천 명의 태국 청년들이 받게 될 전기차 기술 교육 프로그램, 최첨단 배터리 개발 R&D 센터, 스마트 자동차 소프트웨어 연구소까지. 이 모든 게 한 번에 사라지는 거였어요.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이미 무거웠어요. 모두들 소식을 들은 것 같았죠. 제 책상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희망으로 가득했던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태국 청년들의 이력서, 기술교육 커리큘럼 계획서, 연구소 설계도. 이제 이것들은 그저 쓸모없는 종이가 되어버렸네요. 통눈 씨 괜찮아요? 옆자리에 파이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너무 창백해 보였나 봐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전 괜찮지 않았어요. 이 프로젝트는 제 전부였어요. 2년 동안 주말도 반납한 채 밤새워가며 투자 유치 계획서를 쓰고 한국과 태국을 수십 번 오가며 협상을 진행했죠. 특히 청년 교육 프로그램은 제가 직접 기획한 거예요. 한국 유학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태국 청년들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배울 수 있을지 하나하나 설계했거든요. 매주 주말마다 방콕 외곽의 공업 고등학교들을 찾아다니며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눈빛이 얼마나 반짝였었는지 아시나요? 수파펀 선생님, 저도 꼭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고 싶어요. 전기차를 만드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지난달 만났던 18살 학생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우리가 실수했다고? 점심시간이 되자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삼성전자가 조원 규모의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시설 건설 계획을 취소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방콕의 5개 주요 대학들과의 협력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기술 이전 및 교육에 3천억 원, 장학금으로 2천억 원, R&D 센터 건설에 7천억 원. 이 숫자들을 보면서 저는 화장실로 뛰어가 구토를 했어요. 속은 텅 비어 있는데 계속해서 구역질이 났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요. 수파펀 정신 차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 자신을 다독이며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통눈 씨 국장님께서 긴급히 부르십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국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대형 TV 화면에서는 현대로템과 삼성물산의 태국 철수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이건 정말 최악이었어요. 현대로템은 방콕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5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지하철 노선을 확장하고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매일 교통체증으로 시달리는 방콕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젝트였죠. 삼성물산의 철수는 더 큰 충격이었어요. 남차방학 지역의 스마트 물류 허브 개발은 태국의 물류 혁신을 이끌 핵심 프로젝트였거든요. AI를 활용한 물류 최적화 자동화 시스템 구축. 이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통눈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 관료인 국장님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제 책상 서랍 속에는 아직도 완성하지 못한 태국 한국산업협력 2030 비전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태국의 미래를 밝힐 청사진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쓸모없는 종이 뭉치가 되어버렸네요. 퇴근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모두 멍하니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방콕의 화려한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기 보이는 큰 전광판에는 삼성과 LG의 광고가 번갈아 가며 나오고 있었어요. 곧 이 광고들도 사라지겠죠? 저녁 9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저는 결국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2년 전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현대자동차 한국 본사에서 투자 협약을 체결하던 날이었죠. 제 옆에는 당시 최고 기술 책임자였던 박 부회장님이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수파펀 씨가 있어서 우리도 태국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가슴을 찌르네요. 결국 저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수파펀 TV에서 봤다. 많이 힘들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는 제가 한국 유학을 결정했을 때 가장 기뻐하셨던 분이에요. 태국과 한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거라고, 그 일의 중심에 내가 있을 거라고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엄마, 우리가 잘못한 거 맞죠? 너무 욕심부렸나 봐요. 아니야, 수파펀. 넌 최선을 다했어. 이제 우리나라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을 거야. 집에 도착해서 TV를 켰는데 모든 채널에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철회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방콕 증시가 폭락했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이제 시작이겠죠. 우리가 저지른 실수의 대가를.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요. 책상 위에는 내일 아침 회의 자료가 놓여 있어요. 대체 투자 유치 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이네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한국 기업들이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미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걸. 아침부터 BBC의 보도가 날아왔어요. 태국의 이기심이 결국 파국을 불러오다라는 제목이었죠. 전에는 늘 우리 편을 들어주던 BBC였는데 화면을 보는 제 손이 떨렸어요. 기사를 번역하면서 매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태국은 지난 10년간 100건이 넘는 한국 기업 대상 파업을 일으켰다. 이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파업 건수와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수치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책상에 얼굴을 파묻고 싶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굴었는지를 객관적 시각으로 보니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오전에 방콕 주재 외신 기자들과의 미팅이 잡혀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죠.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의 제임스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통눈 씨, 한국 기업들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지급해왔고 현지 직원 교육에도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태국 노동자들이 폭력 시위를 벌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답변을 준비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질문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저 물 한 잔을 마시며 시간을 벌었어요. 글쎄요, 우리도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자들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지나친 욕심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걸. 점심시간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태국 경제에 대한 특별 분석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신뢰를 잃은 태국, 아시아의 병자로 전락하나라는 제목이었죠.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닌 태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부패한 노동계, 불투명한 행정, 그리고 과도한 민족주의가 결합해 태국의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게 제 일이었죠. 쓰라린 현실을 직시하고 분석하는 게. 오후에는 더 큰 충격이 왔어요. 블룸버그가 라오스의 부상, 태국의 몰락이라는 기사를 냈거든요. 삼성이 라오스에 건설 중인 새로운 공장 단지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태국이 놓친 기회비용을 분석한 거예요. 라오스 사바나 경제특구에 건설되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공장은
연간 3천만 대의 스마트폰과 500만 개의 반도체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는 태국이 놓친 기회의 규모를 보여준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1년 전 제가 직접 삼성전자 부회장님을 만나 태국 투자를 설득했던 날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우리는 얼마나 큰 꿈을 꾸었었나요? 저녁이 되자 로이터 통신의 방콕 특파원인 제시카가 절 찾아왔어요. 그녀는 제가 유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였죠. 수파펀 솔직히 말해줘. 태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제시카의 눈을 마주보기가 힘들었어요. 우리 정부가 얼마나 안일하게 대응했는지, 파업을 방관했는지.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시카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알겠어. 하지만 넌 알잖아. 이번 일이 단순한 파업 사태가 아니라는 걸. 태국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걸.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외신 모니터링을 계속했어요. CNN, 알자지라, 심지어 러시아의 RT까지.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로 태국을 비판하고 있었어요. 특히 가장 마음 아팠던 건 한국 언론들의 보도였죠. 태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다.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라오스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다. 이런 헤드라인들을 보면서 저는 문득 제 책상 위에 있는 태국 국기를 바라봤어요. 저 청색은 우리 국민을, 흰색은 종교적 순수를, 적색은 우리의 피를 상징한다고 배웠는데 지금 우리는 그 모든 가치를 저버린 게 아닐까요? 새벽 2시 마지막 외신 보도를 정리하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아침 국장님께 보고할 때는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기로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창밖을 보니 방콕의 밤거리가 여전히 화려했어요. 하지만 그 불빛들이 언제까지 반짝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신뢰는 언제쯤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전 이제 집으로 가야겠어요. 하지만 잠들 수 있을 것 같진 않네요. 오늘 읽은 모든 기사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 테니까요. 아, 우리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어요. 저는 항상 그랬듯이 출근길에 커피를 사들고 사무실에 도착했죠. 그런데 비서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모두들 휴대폰을 들고 무언가를 보고 있었거든요. 통눈 씨, 인텔 소식 들으셨어요? 동료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인텔이 태국 투자 계획을 전면 취소한다는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인텔은 방콕 외곽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었거든요. 투자 금액만 해도 수조 원에 달했죠.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폭스콘도 태국 철수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저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폭스콘은 태국의 전자제품 생산 기지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 기업이었거든요. 이유가 뭐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동료는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 때문이래요. 태국의 노동법이 불안정하고 인프라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그 순간 제 귓가에 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곧장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컴퓨터를 켜고 관련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죠. 인텔은 말레이시아로 간다고 해요. 5G 기술에 중점을 둔 칩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1조 원을 투자한대요. 폭스콘은 인도를 택했죠. 거기서는 안정적인 노동력과 매력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수파펀 씨 긴급 회의입니다. 국장님의 목소리였어요.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핸드폰을 들고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소식들을 확인하고 있었죠. 방금 아마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제협력국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아마존은 태국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로 했었거든요. 1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였죠. 그들도 철수인가요? 제 질문에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어서 구글도 태국 투자를 철회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8천억 원 규모의 지역 기술 허브 설립 계획이 물거품이 된 거죠. 저는 잠시 밖으로 나가 심호흡을 했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죠.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차분히 생각해 보려 했어요. 태국의 전자산업은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서 첨단 기술 이전까지 포함하고 있었죠.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어요. 수파펀 씨 일본 기업들 동향은 어떤가요? 국장님의 질문에 저는 자료를 살펴봤어요. 일본 기업들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특히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현재로서는 관망 중인 것 같습니다만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이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출 수는 없었죠. 오후가 되자 태국 증시가 크게 흔들렸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전자와 자동차 관련 주식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통론시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자산업단지의 고용 현황을 파악하고 싶대요. 저는 한숨을 쉬며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 기업들과 관련된 직접 고용만 해도 수만 명에 달했죠. 여기에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생각하기도 끔찍했어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글로벌 기업들의 이탈이 태국 경제에 미칠 영향, 가능한 대응 방안들. 하지만 제가 쓴 모든 대안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을 보니 방콕의 밤거리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 불빛들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잃어버린 기회들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내일은 또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저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실수를 인정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뿐이겠죠. 아침 일찍 수완나품 공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추방된 태국인들이 대거 입국하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어요. 공항에 도착해보니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어요. 통론시 오늘 아침에만 500명이 넘는 인원이 입국했습니다. 입국심사대 책임자가 보고하더군요.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많은 태국인들이 추방되고 있었어요. 사실 이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했죠.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불법 체류 외국인 중 태국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어떤 분들인가요? 제가 물어보자 책임자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대부분 단순 체류기간 초과자들이었죠.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한국에서 수감된 상태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입국장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확인해보니 추방된 사람들 중 일부가 시위를 시작했더군요. 그들의 요구사항은 뜻밖이었어요. 우리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파업하는 사람들 대신 우리가 일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왜 한국 기업에서 일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하지만 곧 이유를 알 수 있었죠. 한국 기업들은 우리를 인간답게 대우해줬어요. 에어컨 있는 작업장 정시 퇴근 휴게 시간 보장. 태국 공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 40대 여성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더군요. 그분은 한국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셨대요. 불법 체류자였지만 작업 환경만큼은 최고였다고 하시네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리라고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점심때쯤 되자 공항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죠. 현재 파업 중인 노동자들의 가족들이 공항으로 몰려온 거예요. 우리 가족들 일자리를 뺏으려고 하다니 말이 되나요? 격앙된 목소리들이 오갔어요. 제가 현장에서 들은 바로는 파업 중인 노동자들의 월급이 태국 평균 임금의 2배 정도였다고 해요. 게다가 각종 복리후생까지 포함하면 정말 좋은 일자리였죠. 통론시 경찰 병력을 더 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항 보안 책임자가 말했어요. 양쪽 모두 격앙된 상태라 충돌이 우려됐거든요. 저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추가 병력이 배치됐죠.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파업 중인 공장 노동자들이 직접 공항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었죠. 우리가 요구하는 건 과한 게 아니에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잖아요. 한 노동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있었죠.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좋은 대우를 해주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저녁이 되자 방콕의 주요 도로가 마비되기 시작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각해진 거죠. 현재 상황을 보면 약 10,000명 정도의 인원이 공항 주변에 모여 있는 것 같았어요. 수파펀시 외신 기자들이 취재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알려지겠구나 싶었어요. 실제로 몇몇 외신들은 이미 태국의 산업 위기가 사회 갈등으로 비화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더군요. 밤이 되어도 상황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SNS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통눈씨, 내일은 더 많은 추방자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입국심사대 책임자의 말에 저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밤늦게까지 공항에 남아 있었어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중재 방안을 찾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이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닌 우리 사회의 더 깊은 문제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을 보니 여러 언론사에서 연락이 와 있었어요. 모두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어보고 싶어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지금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에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창밖의 방콕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공장과 일자리가 아니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들은 기술과 혁신 그리고 미래를 가져왔었죠. 특히 한국 기업들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선진적인 기업 문화는 우리가 배워야 할 소중한 자산이었는데 지금 공항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보면서 더욱 마음이 무거워져요. 한국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인간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지, 얼마나 체계적인 성장의 기회를 주는지를. 하지만 우리는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 신뢰를 잃어버렸죠. 오늘도 제 책상 위에는 태국-한국 산업협력 2030 비전 보고서가 놓여 있어요. 이제는 실현될 수 없는 꿈이 되어버린 이 계획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두렵기만 해요. 산업의 미래, 청년들의 일자리, 기술 혁신의 기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태국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는 지금 한 가지 확실한 교훈을 얻었네요. 신뢰는 쌓는 데는 수년이 걸리지만 잃는 데는 단 며칠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쓰라린 교훈뿐이에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